학교폭력 처분, 피해자가 내 아이라면 상담을 통해 청소년 사이에서 불거지는 범죄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가볍게 볼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함을 담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소년 범죄라 치부하기에는 그 도가 지나친 상황입니다. 단순히 물리적 폭행으로 그치지 않고 심리적인 고통도 동반하고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을 하기도 하고 경제 범죄에 가담하게 만든다거나 금원을 상납하게 하고 더 나아가 성매매 등을 시키기도 합니다. 피해자를 억압하고자 단체 성폭행을 하기도 하며 그 과정에서 성착취 동영상 촬영으로 영리 목적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더는 아이들끼리 사과와 화해를 하며 풀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끔찍할 수밖에 없는 학교폭력 사태이기에 그에 맞는 관리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학폭이 일어나게 된다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해자의 부모 또한 아이의 미래를 위하여 지금의 위기를 잘 정리해야 한다 생각하기에 많은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폭 사건에서 제일 괴롭고 힘든 것은 피해자와 그 가족입니다. 실제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문제에 놓이게 되어 이를 피하기 어려워하기도 하고 그 트라우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불안장애, 대인기 피증, 공황장애 등 일상생활이 힘들 수밖에 없는 일들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가족들 또한 너무 괴롭고 지치는 일이 되기에 더는 겪고 싶지 않은 괴로움이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폭력이란 여러 형태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학교 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일어나고 있고 상해와 폭행이 기본입니다. 감금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협박, 약취, 명예훼손,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과 노예제도 형성,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행위 등으로 신체적, 정신적 문제와 재산상의 피해까지 반복됩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발전으로 하여금 사이버 폭력 사태까지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피해 학생이 협박과 비난을 받고 있으며 위협을 받거나 악성 댓글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SNS의 활성화 중 고등학생의 유튜브 채널 오픈으로 하여금 학폭이 희화화가 되면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았던 나의 모습이나 괴롭힘의 현장이 누군가에게 웃음거리로 남게 된다는 것은 성인도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사춘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에게 찾아온다면 미래를 포기할 정도의 충격과 고통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이렇게 여러 형태로 찾아오고 있으며 그 속에서 제대로 된 답을 찾지 못하여 눈물을 흘리거나 힘들어하는 분들도 다수입니다. 학교 폭력으로 불거지는 어려움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대상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소년과 보호자에게 훈계 조치를 등으로 끝이 납니다. 만 10에서 13세의 경우에는 촉법소년에 해당되며 소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법에 의하여 사회봉사 명령을 받거나 경중에 따라 시포 처분을 받게 되면 소년원 송치 2년의 보호 처분이 가능합니다. 만 14에서 18세에 속한다면 범죄 소년입니다. 형법 또는 소년법이 적용되고 형사책임 능력자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고 법적으로 인정한 나이입니다. 이때에는 형사처벌과 보호 처분이 모두 가능합니다. 내 아이가 받은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고자 한다면 이렇게 많은 것을 따져보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가해자 처벌의 경우 사건에 비하여 그 정도가 너무 낮다는 의견이 있어 앞으로 개정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기보다는 아이의 다친 마음을 보살펴주겠다는 생각으로 잘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폭력에서 피해가 경미하거나 피해 학생이 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면 교내 봉사로 단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내 아이의 마음의 보상을 받고 상대로부터 신체적 물리적 배상을 원한다면 학폭위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열고 싶다면 학폭 신고부터 하셔야 하고 그에 따라 대책자치위원회 참석 통지서 발송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 후 회의를 통하여 처분을 결정합니다. 처분 결과 통지서도 별도로 발송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학폭위원회가 개최가 되게 되면 학교 내에서 봉사를 하거나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심리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신고 또는 고발한 학생에 대한 접촉과 협박 및 보복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러한 처분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시거나 원하는 만큼의 처분을 학교에서 진행해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하여 접근하셔야 합니다. 형사고소 절차를 이행하여 소년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것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가해자인 사람이 미성년자이기
그 피해에 대한 배상 금액의 지불은 가해자의 보호자에게 있습니다. 학폭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치료비를 비롯하여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체에 대한 치료비, 정신적인 손해까지 모두 주장할 수 있으니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학교 폭력은 미리부터 정리를 해야 하는 일입니다. 빠르게 정리하지 못한다면 좋은 성과를 보기 어렵고 지칠 수밖에 없는 일에 해당합니다. 법률사무소 아래서는 풍부한 경험으로 피해자의 다친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발빠른 조치로 피해 복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AL에서는 학교폭력 피해자분들 위하여 무료 법률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가 직접 문의 및 상담에 응답해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을 말씀하시고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와 관련된 사안이니 피해자의 부모님 또는 보호자와 상담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